이제 2부 쪽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 앞으로 팀즈를 분명 많이 사용하게 되실 텐데 그 팀즈에 대한 정책 설정이라든가 혹은 이제 앞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5365를 사용하시면서 조금 필요하실 법한 그런 이제 정책이나 설정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쉬는 시간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암호 만료 정책. 암호 만료 정책은 이제 다른 내용이네요. 암호 만료 정책은 이제 말 그대로 암호 만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암호를 분명 설정을 하시게 되실 텐데 이 암호를 설정하셨을 때 이제 보통 뭐 90일 이내 90일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암호를 새로 설정하라던가 혹은 그런 권장 메시지들이 표시가 되게 되시죠. 그 저희 뭐 개인 이제 뭐 이메일 주소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더라도 그런 암호 만료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암호 만료 정책이 사실 지금 아마 기본으로는 90일 이제 3달 정도로 아마 설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90일을 뭐 좀 더 늘리실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줄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암호 만료 정책이 사용하시다 보면은 분명 암호를 계속 변경하고 계속 이제 수정하고 그러시다 보면 암호를 까먹게 되고 이제 잊어먹게 되다 보니까 이 암호 만료 정책들을 이제 끄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암호 만료 정책 설정하기인데요. 이제 가장 먼저 보시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관리센터 쪽에 좌측에 보시면 아까 이 활성 그룹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 이번에는 설정에서 이 하단에 보시면 이 조직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직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은 조직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처음에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 아마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서비스가 아니라 이 보안 및 개인정보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 중에 암호 만료 정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암호 만료 정책을 선택해 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설정 같은 경우는 제가 암호 만료 정책을 끄도록 설정을 한 거고요. 이 암호 만료 정책을 만약에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암호가 며칠 뒤에 만료되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일수를 적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만약에 이거를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암호에 대해서 뭐 3개월이라든가 특정 주기에 관련 없이 이제 비밀번호를 따로 변경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라도 이 설정 메뉴가 안 보이시게 되면요. 여기 보이시는 이 하단에 모드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드 표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추가적인 것도 다 모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서 앞으로 가이드를 진행하시다 보면 이렇게 여기서 뭔가 표시가 되지 않는 이런 언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하단에 모드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모든 메뉴에 대해서 다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암호 만료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설정이죠. 이 설정에서 조직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최초에는 이렇게 서비스에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보안 및 개인정보를 선택해 주시면 여기서 암호 만료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암호 만료 정책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암호가 이제 며칠 후 만료되도록 체크를 하시게 되면요. 암호 만료일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암호가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에게 이제 앞으로 뭐 2주 뒤에 암호를 변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알림까지 뜨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암호를 실제로 사용하시다 보면 계속 수정하시다 보면 사실 까먹고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끄고 이게 직접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다음을 보시면 암호 만료 정책 설정까지 모두 마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사용자 암호를 이제 수동으로 변경하게 설정하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동 변경이라는 거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아까 제가 일부에 제가 사용자 암호를 변경하고 뭐 일괄적으로 다중 사용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사용자 암호를 이렇게 변경하는 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렇게 암호를 변경하시게 되다 보면 이제 학생이라든가 사용자들이 암호를 계속 만약에 사용하다가 까먹거나 암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이제 관리자 계정을 소유하신 분한테 계속 문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관리자 계정을 갖고 계신 분이 계속 관리센터에 접속을 하셔서 암호를 변경하게 되는 작업을 하시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암호 설정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자가 그냥 자기 셀프로 이렇게 변경하듯이 그렇게 그냥 사용자가 직접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설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혹시라도 좌측에 메뉴가 이렇게 다 표시가 안 되시게 되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모드 표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모드 표시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모드 표시를 선택해 주시면 이 관리센터의 안에 보시면 이 Azure Active Directory라고 이렇게 영문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Azure Active Directory라는 탭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Azure Active Directory를 선택해 주시면 이런 Azure Active Directory에 대한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창 쪽에 들어가 보시면 이 좌측에서 동일하게 암호 재설정이라는 메뉴가 있게 됩니다. 암호 재설정이라고 하면은 사실 아까 생각했던 이제 사용자 암호를 재설정하는 그런 메뉴인가 생각이 되게 되는데 그런 메뉴는 아니고요. 이렇게 암호 재설정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셀프 서비스 암호 재설정을 이제 이렇게 사용하도록 설정됨이라는 메뉴가 있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없음을 만약에 선택하시게 되면요. 이제 관리자분께서 직접 암호를 모두 변경해 주셔야 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선택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별로 너는 이제 암호를 셀프로 재설정할 수가 있어. 너는 암호를 셀프로 재설정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된 사용자들에 대해서만 그 사용자들은 셀프로 암호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모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된 사용자들 모두가 암호를 까먹거나 혹은 암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이제 자유롭게 암호를 변경할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까먹지 말아 주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모두 클릭을 해 주시고 이 저장을 꼭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저장을 클릭해 주셔야 그 설정이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선택을 해 주시고 저장까지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제가 다음 진행한 과정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좌측에 이렇게 Azure Active Directory라고 하는 이제 관리센터가 있게 되고요. 이 Azure Active Directory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새로운 Azure Active Directory 어드민 센터라는 것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쪽에서 보이시는 이 즐겨찾기 아랫부분에 이 Azure Active Directory를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이 암호 재설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암호 재설정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이 선택을 하시고 꼭 저장을 선택해 주셔야 이게 반영이 된다라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스트 사용자 접근 허용하기인데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앞서서 보시면 이쪽 관리센터 쪽에서 이 활성 사용자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제한된 작업 3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안 드린 이유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이시면은 여기 지원 요청 없이 관리자 암호 초기화라는 부분과 사용자가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또 말씀드렸던 만료 기한이 없는 암호 설정은 이제 암호 만료 정책, 이 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 사용자가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암호 만료 정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선택을 하셔도 제가 말했던 그 페이지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제한된 작업 중에 하나가 보시면 여기 지원 요청 없이 관리자 암호 초기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가이드를 넣지는 않았는데
혹시라도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시다가 혹은 관리자 계정을 이제 사용하시다가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관리자 암호를 어디서 찾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시게 될 텐데 혹시라도 관리자 계정 암호가 만약에 생각이 안 나시면 이쪽에서 미리 작업을 해 주셨을 경우에는 이제 동일하게 암호를 바로 이제 초기화하실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혹시라도 암호가 기억이 안 나시게 되면은 아까 그 처음에 제가 관리자 계정 신청하기를 잠깐 보여드렸었죠. 그쪽에서 그 관리자 계정을 문의하셨던 쪽으로 관리자 암호를 초기화를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작업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미리 간편화해 두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제한된 작업에서 이 등록을 클릭하셔서 이 관리자 암호를 미리 나중에 초기화할 수 있도록 미리 등록을 해 주시는 것도 권장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다시 제가 PPT로 돌아와서 세 번째로는 이제 게스트 사용자, 이제 게스트 액세스라고도 하는데 이 게스트 사용자의 이 접근을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실제로 팀즈에서 사용되는 정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팀즈에서 앞으로 사용하실 때 많이 사용되는 그리고 많이 앞으로 찾아보시게 될 정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게스트 사용자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면 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외부 사용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이나 교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의 모임에 이런 거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죠. 팀에 접속을 하고 아니면은 뭐 팀을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실 텐데 게스트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골뱅이 뒤에 있는 도메인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sen0098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도메인이 다른 도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예를 들어서 뭐 edu 1.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골뱅이 뒤에 부분이 그런 식으로 도메인이 구성이 되었는데 edu 2.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도메인에서 뭔가 같이 팀을 구성해서 뭔가 수업을 진행한다던가 자료를 공유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방식에서 사용될 때 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게스트 사용자 접근 허용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골뱅이 뒤에 부분이 다른 사용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스트 사용자 이제 접근 허용하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피스 365 관리센터 쪽에서 아까 좌측에 저희는 아까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에 접속을 했었죠. 이번에는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가 아니라 팀즈 관리센터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또 이 메뉴가 보이지 않으실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단 부분에 모두 표시를 선택해 주시면은 네, 동일하게 보이실 수 있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팀즈 관리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되게 많은 이제 정책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게스트 액세스에 대해서 먼저 허용할 거기 때문에 이 조직 전체 설정이라는 좌측 메뉴에서 이 게스트 액세스라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게스트 액세스를 선택해 주시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팀즈에서 이제 게스트 액세스 허용 그리고 여기 보시면 켜기, 끄기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켜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켜기를 선택해 주시고 보시면은 이 게스트에 대해서도 저희가 권한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게스트들은 뭐 비디오 허용이라든가 뭐 화면 공유라든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화면 공유 그리고 막 모임을 시작한다거나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이제 권한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게스트는 화면 공유를 못하게 한다거나 뭐 채팅을 못 치게 한다거나 그런 설정들에 대해서 모두 편집하실 수가 있고요. 그 설정들을 모두 편집하신 뒤에 꼭 이 저장 버튼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저장 버튼까지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그 게스트에 대해서도 이제 팀에 들어올 수 있고 그 팀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권한대로 지정되어서 그 게스트도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이 팀즈 관리센터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이 팀즈 관리센터를 접속하셨는데 오피스 365에서는 한국어 표시가 되시는데 팀즈 관리센터로 들어왔는데 뭐 다 영문으로 나오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부에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제 영문으로 표시를 꼭 한번 해주시고 로그아웃을 해주셔야 이것도 모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꼭 진행을 해주시고 여기까지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팀즈 관리센터에 접속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좌측에 보시면 이 조직 전체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서 게스트 액세스를 선택해 주시면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끄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켜기를 변경하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권한들에 대해서 편집하고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 등에 대해서 게스트 권한 등에 대해서 편집을 하시고 이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정책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책이 완전히 적용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같은 거를 적용하시고 나서 왜 바로바로 이게 왜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최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은 기다려 주시고 이 정책이 반영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제 변경 사항이 적용되려면 이제 이 정책이 모두 반영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게스트 사용자 접근 허용하는 방법까지 제가 알아봤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팀즈 안에 있는 팀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리고 이 팀들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팀즈 관리센터 쪽에서 이제 팀즈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팀즈 관리센터에서 모두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팀즈 관리센터 쪽에서 이번에는 이 팀의 팀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팀 관리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팀 관리에 선택을 해보시면 팀즈에 생성된 여러 가지 이 팀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팀들이 있죠. 이 팀 중에 이제 정책이나 이런 설정들을 변경하실 팀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팀을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구성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팀 안에 있는 채널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즈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팀즈 관리센터 쪽에서도 이런 역할이라든가 새로운 팀원을 추가한다던가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팀에 대해서 설정이라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팀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고 우측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게 됩니다. 이 편집이란 메뉴가 있는데 이 편집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이 팀 프로필, 이 팀에 대한 이름이라든가 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뭐 개인정보 공개 유무에 대해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팀들이 팀 안에서 뭐 전송된 대화, 메시지를 뭐 편집이나 삭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채널들에 대해서는 뭐 채널을 편집할 수 있는지 채널을 삭제할 수 있는지 그런 설정들에 대해서 이 팀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화, 채널들에 대해서 편집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정들을 모두 편집하신 뒤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적용 혹은 또는 저장이라는 메뉴들이 있죠. 그거를 꼭 선택을 해 주셔야 그 정책들이 반영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이 대화 쪽에 있는 보이시는 이 대화 쪽에 있는 거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대화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죠. 이 대화를 입력한 거에 대해서 이 편집이나 삭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채널들에 대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탭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채널 관리, 채널 편집, 그리고 커넥터 이렇게 새 채널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부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해당 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팀즈 안에서 사실 뭐 메시지 관련 정책, 모임 정책, 팀 정책 뭐 이런 정책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필요하실 법한 정책들에 대해서만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되게 딥하게 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또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즈 관리센터 쪽에 보시면 이 팀에서 팀 관리라는 메뉴가 있죠. 이 팀 관리를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현재 어떤 팀들이 있는지 구성된 팀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네,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채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설정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측 상단에 이 편집을 선택하시면 아까 보셨던 이런 대화, 채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변경하시고 꼭 적용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 설정이 이 팀에 적용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팀 정책 관련해서 팀 이제 설정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로 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팀 설정이나 팀 정책이나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팀 정책은 사실 다른 정책들에 비해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보시면은 이 좌측에 보시면은 아까 팀 관리였죠. 이번에는 팀 정책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 팀 정책에 보시면 추가라는 메뉴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일단 팀 정책이 모두 기본값으로 적용된 정책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책들에 대해서 뭔가 변경을 하고 싶거나 혹은 정책을 새로 만들고 싶거나 하실 때에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새 정책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새 정책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름을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한 설명을 적으시고 사실 팀 정책은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죠. 이 팀에 대한 정책은 비공개 채널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만 설정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공개 채널을 만들 수가 있게 이제 새로운 정책을 만드실 거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비공개 채널을 이제 다른 팀원들이나 구성원들이 못 만들게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엔 이 설정이 아니라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셔서 이 적용을 선택해 주시면은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책이 이제 만들어지신 거고 이제 그 정책을 실제로 그룹에 이제 새로운 팀에 추가를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정책 관리가 아니라 그룹 정책 할당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 그룹 추가라고 되어 있죠. 이 그룹 추가를 선택해 주시면 네, 이렇게 그룹의 정책 할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룹을 여기서는 그냥 팀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책을 어떤 팀에 할당할지를 선택해 주시는 거고요. 이 그룹 선택에서 이렇게 팀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그 팀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우선순위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보통신학과라는 곳에 1번 학생이 소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팀에 이제 이제 다른 팀에 똑같이 1번 학생이 소속되어 있을 수가 있죠. 이제 두 개의 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번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공개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순위가 우선순위가 2번으로 되어 있고요. 1번 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공개 채널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설정이 1번으로 되어 있다라고 치면은 이제 그 학생은 1번 우선순위에 대한 것만 이제 할당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용자가 여러 팀에 있을 때 그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할당받을 건지에 대해서 어, 정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정책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설정을 해주시고 적용을 선택해 주시면은 이제 해당 정책이 이제 해당 팀에 적용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좌측에 보이시는 이 팀 관리가 아니라 팀 정책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비공개 채널 선택 불가 해서 적용을 눌러주시고, 그럼 이 정책은 이제 실제로 비공개 채널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그룹 정책 할당을 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팀 이름을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제 생성되어 있는 팀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른 그룹에도 속하게 될 경우에 이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그룹의 정책을 상속받는다.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 적용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책을 적용할 것인지까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해당 팀의 정책이 할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팀의 설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할당하는 방법까지는 알아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모임 정책이나 모임 설정이 있고요. 그리고 메시징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모임 설정입니다. 팀즈에서 이제 모임이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의 모임, 이제 화상 통화를 위한 공간을 생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한 모임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계속 팀즈 관리센터 쪽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좌측에서 모임에서 이 모임 설정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모임 설정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익명 사용자가 모임에 참가할 수 있음, 익명 사용자가 모임에서 모임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게스트 사용자랑 조금 어떻게 보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게스트 사용자는 이제 게스트 사용자와 이제 차별되는 점이 뭐냐면 게스트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룹에 속해서 이제 그 팀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게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모임 설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서 여기 일정에서 보시면 실제로 이 모임 있으시죠? 이 모임을 만들 때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고는 조금 이제 차별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외부에 있는 사용자, 학부모님이 되실 수가 있고요. 혹은 뭐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러한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뭔가 뭐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혹은 뭔가 이제 미팅이나 이런 대화를 진행을 하실 때 게스트로 이제 뭐 초대를 하시는 팀에 초대를 하시는 형태가 아니라 저러한 모임, 이제 하나의 이제 화상 채팅을 위한 화상 통화를 위한 모임을 생성하시게 되는데 그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 설정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구성하실 때 익명 사용자가 모임을 참가할 수 있음을 선택해 주시면은 이제 외부에 있는 사용자들도 이제 특별한 이메일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모임 링크만 공유해 주시면 이제 해당 사용자가 뭐 이름이나 어떤 이름을 자기가 표시할지 해서 이렇게 접속하실 수 있는 그런 설정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임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측에 모임 설정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모임 설정을 이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명 사용자가 이제 모임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모임에서 뭐 채팅이라든가 뭐 마이크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사실 메뉴들은 이제 크게 뭐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따로 건드리실 건 없으시고요. 여기서 이 설정들에 대해서만 변경해 주시고 이제 저장 버튼을 꼭 클릭하셔야 저장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설정에 대해서 저장까지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을 하는 거는 사실 비교적으로 되게 간단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모임이라고 되어 있죠. 이 모임 정책을 선택해 주시면요. 모임 설정이죠. 예. 모임 설정을 선택해 주시면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참가자에 대한 설정을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저장을 선택해 주시면은 앞으로 모임을 구성하실 때 외부 사용자가 이제 뭐 링크 전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링크만 알게 되면은 해당 링크를 클릭해서 이제 익명 사용자도 굳이 같은 골뱅이 뒤에 뭐 같은 이메일 주소나 혹은 이메일이 없더라도 이제 해당 모임에 대해서 참가할 수 있는 링크, 참가할 수 있는 모임을 생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모임에 대한 설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앞에 제가 모임 설정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번에는 모임 정책입니다. 이 모임 정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임 정책이나 모임 설정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임 정책 쪽을 보시면 이제 실제로 아까는 이제 익명 사용자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 모임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모임 정책은 예를 들면 학생은 마이크나 혹은 녹화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한다라는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곳이 이 모임 정책입니다. 말 그대로 그 모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정책을 구성하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즈 관리센터 쪽에서 좌측에 보시면 모임에 이 모임 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임 정책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모임 정책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정책이 조금 많으실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보면 막 전체 부분 이 조직 전체 기본값이라는 것밖에 없을 텐데 여기 보시면 all on, 뭐 restricted, anonymous access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성이 되어 있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실제로 조금 이따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하게 추가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앞서 보셨던 이 정책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설정들이 다 조금씩 변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설정에 맞게 조금씩 변경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설정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고 가셔야 될 부분들이 이 클라우드 사용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용자가 이제 뭐 학생들이나 다른 팀 구성원들이 해당 영상을 녹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설정을 해제로 하시고 새로운 정책을 만드셔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보이시는 Restricted Anonymous No Recording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셔도 사용자나 아니면 팀 구성원, 멤버들이 해당 영상을 녹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설정이기 때문에 이 설정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구성하고 싶고 그 정책에 대해서 할당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모임 시작 허용이라든가 뭐 예약 허용, 자막, 뭐 화면 공유에 대해서 그리고 파워포인트 공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죠. 이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설정들을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뭐 참가자 및 게스트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콘텐츠 공유, 일반, 오디오 및 비디오인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아무래도 찾으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사용자의 녹화 방지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만 조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정책을 할당하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정책 할당하는 거는 계속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룹 정책 할당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그룹 추가를 선택해 주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룹에 대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 어떤 정책을 할당하실지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이 Restricted Anonymous No Recording 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모임들에 대해서 녹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 모임을 하셨을 때는 이제 학생들이 녹화를 못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모임 정책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에서 모임 정책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모임 정책에 보시면 되게 이제 다양한 정책들이 이미 생성이 되어 있죠. 이 정책들에 대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all on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거는 해제가 되어 있고 설정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정책들이 모두 다 미리 설정되어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씩 다 설정은 다르게 되어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노 레코딩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런 사용 기록에 대해서도 해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미리 설정되어 있는 정책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추가를 선택하셔서 이 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의 이름 그리고 설명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이 정책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편집을 하셔서 이 정책을 만드시고 이 정책을 할당하시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 할당 방법은 제가 앞에서 계속 보여드렸다시피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제가 확인만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갖고 있는 저희가 지금 정책을 추가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정책들에 대해서는 선택만 해서 이런 식으로 No Recording을 주시면은 사용자들이 녹화를 못하게 되는 그런 정책들을 구성하시고 이제 할당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메시징 정책입니다. 메시징 정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대화, 팀즈 안에서 뭐 저희가 카톡 메시지 주고받듯이 그러한 메시징에 대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메시징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조금 드리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좌측에서 이제 메시징 정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그 메시징 정책을 동일하게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징 정책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계속 보셨던 것처럼 이 메시징 정책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정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추가하셔서 자유로운 메시징 정책에 대해서 설정을 하시고 그 정책을 동일하게 할당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시징은 말 그대로 이 메시지에 대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이 팀즈 내에서 여러 가지 밈이나 이모티콘이나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채팅이라든지 혹은 메시지 보낸 거에 대해서 삭제나 편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고 소유자가 이제 보낸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카톡을 예로 들면 숫자가 이렇게 점점 읽으면 사라지죠.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읽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읽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를 하게 할지 혹은 말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설정을 모두 해주시고 새로운 정책을 만드셔도 되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Edu Faculty랑 Edu Student라는 정책이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을 한번 눌러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책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이 정책을 사용해도 되겠다 라고 하는 정책들은 그냥 바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 이제 학생들이나 교직원분들을 기반으로 이런 정책들이 적용되면은 좋겠다. 보편적인 정책들이기 때문에 아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신 정책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 정책을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룹 정책 할당으로 가셔서 그룹 추가 그리고
그룹을 선택해 주시고 우선순위 그리고 어떤 정책을 할당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시징 정책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도 제가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시징 정책에 보시면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정책이 있고요. 이렇게 추가를 선택해 보시면 메시지 정책의 이름, 새롭게 만들 메시지 정책 이름, 그리고 설명을 이렇게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에 보이시는 설정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들을 모두 변경을 하시고 그 새 정책을 이렇게 저장을 선택해 주시면은 새 정책이 만들어지고요. 아니면은 이 정책들을 이렇게 보셔서 안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정책들을 확인하시고 이 정책을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새로운 정책을 굳이 만드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룹 쪽으로 가셔서 바로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메시징 정책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별 정책 할당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외에도 팀즈에 되게 다양한 설정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학생들 수업이나 이제 실제로 학교나 이 교육 시장에서 필요한 설정들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사용자별 정책 할당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 말 그대로 사용자별로도 이 팀이나 그룹별로 이게 정책을 할당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별로도 정책을 할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별 정책 할당하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제가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자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보시면 이제 사용자라고 되어 있죠. 이 사용자를 눌러보시면 이제 아까 오피스 365에서 보시던 이제 활성 사용자 그쪽 사용자와 거의 동일한 사용자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용자에 대해서 정책을 이제 별도로 편집하실 사용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의 사용자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이렇게 안에 보시면 뭐 계정, 음성, 통화 기록, 뭐 정책, 비즈니스용 스카이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정책에 대해서 볼 거기 때문에 이 정책 부분을 선택하시면 네, 보이시는 것처럼 정책이 되게 많죠. 제가 말씀드렸던 모임 정책, 메시징 정책, 그리고 뭐 라이브 정책, 앱 권한, 앱 설정, 통화 대기 엄청 많게 되는데 이 사용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정책들을 이 사용자별로 네, 정책을 편집하실 수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책은 이 모임 정책,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임 정책하고 이 팀즈 메시징 정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서 바로 이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할당하실지에 대해서도 편집하실 수 있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우측에 보이시는 이 정책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책 패키지라는 거는 네, 이 정책 패키지를 눌러보시면 되게 많은 정책들이 있죠. 이 정책은 말 그대로 여기 보이시는 이 모임 정책, 메시징 정책 이런 정책들을 모두 이 이 교사에 맞게 어느 정도 보편적인 정책들을 할당해 놓은 이 정책의 하나의 패키지 형태가 되어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할당하셔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정책 패키지에 대한 세부 설정은 네, 클릭해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제가 이것도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자별 정책은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사용자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렇게 사용자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임의의 사용자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활동들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계정, 음성, 통화 기록, 정책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책 쪽을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이 있죠. 이 정책들을
여기서 이렇게 바로 편집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정책들에 대해서 바로 편집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래서 그룹별로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별로 이 사용자는 뭐 관리자니까 뭐 정책들에 대해서 좀 더 유순하게 관리를 하신다거나 정책을 모두 더 할당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되게 많죠. 뭐 중소기업 사용자, 의료 환자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주로 보실 거는 이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정책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 초등학교 학생, 원격 학습을 활용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이 정책 패키지를 할당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이 정책 패키지에 맞게 모두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정책 패키지는 어디서 확인하냐라고 했을 때 이 좌측에 보이시는 정책 패키지라는 게 있죠. 이 정책 패키지에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이 정책 패키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번 이 정책 패키지를 하나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교육초등학교 학생을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할당된 정책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징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임 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녹화가 못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네요. 기본값으로.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이제 뭐 별도로 구성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정책들을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조금 힘드실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정책 패키지를 그냥 사용자에게 주는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책을 모두 만드시는 거는 이제 조금 초기에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패키지를 활용하셔서 네, 사용자나 혹은 그룹별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관리자 계정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관리자 계정 신청하는 방법이나 뭐 관리자 계정을 활용해서 팀지에 대한 정책들을 활용하고 정책들을 편집하고 그런 방법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세션이 진행될 때 동안이라도 계속 질문에 대해서 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메일 나중에 적어주시면 그 이메일을 통해서 제가 PDF 형태로 이 자료들 활용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